성민님도 들어오시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좀 조금 이제 겨울이 되어 가는지 쌀쌀한 느낌이 조금 나네요. 그쵸? 네. 오늘은 165페이지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합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헤빙 신호등.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건 멈추라는 신호예요. 혹시 도박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호텔 카지노를 지나가다 본 적이 있어요. 인상을 쓰면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지요. 이게 언제 터지나 그러면서 있잖아요. 초조하게 불안하게 하면서 막 그러고 기다리겠죠. 그중 편안하거나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반대였어요. 얼굴 표정도 우울하고 어깨도 움츠린 채 긴장한 모습이었죠. 맞아요. 그건 긴장과 불편함이죠. 내면의 목소리와 다르게 행동하니까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런 신호를 느낀다면 헤빙 신호등은 무슨 색깔이겠어요? 빨간불이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깊숙이 어떤 내 감정들,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게 가장 삶을 행복하게, 내가 불안해하고 있나? 고통이 행복인 줄 아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감정을 회피하고 있는지, 억압하고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그걸 잘 보면서 내 감정을 잘 보는 거예요. 내 감정을 보고, 내 느낌을 보고, 다른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그쵸? 카지노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서 치유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타인들이 그대로 이렇게 순수한 상태 내가 순수한 상태에서 보이는 거죠. 근데 내가 막 흔들리는 상태에서 저 사람도 흔들려 제대로 보일까요? 막 안 보여요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차에서 막 윈드 브러시가 막 될 때 그게 깨끗하게 치워진다지만 뭐가 막 이렇게 될 때는 안 보이잖아요, 어떨 때는. 그쵸? 그렇듯이 내가 감정이 휘둘리면 안 보이고 상대방을 내 감정이 흔들리는 거대로 보이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판단하는 것조차 내가 해 놓고 다 뭐라 그래요?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이런 분들을 인제 봤어요. 긴장과 불안함이 있다. 이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다.'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내 거다.'라는 거죠. 내 의식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나를 알아차렸었 이런 불안하고 긴장감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스탑이 딱 되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진행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진행이. 불안한 거를 진행해서 불안한 거를 경험하려고. 그쵸. 불편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들키기 싫어하나 들키고 싶어서 그쵸. 남편한테 막 뭔가 들키고 싶어서 막 이렇게 그러더라는 거죠. "들키고 싶어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서는 들키기 싫어. 현재의식에서는 들키기 싫어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하는 거를 남편한테 보여주기 싫어. 근데 들키기 싫어하고 현재의식에서는 그러는데 무의식에서는 들켜야지 돼요. 불안한 것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게 확 가중이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긴장감이 있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할 때는 스탑해야 됩니다. 빨간 신호등이다. 이렇게 빨간 불인지 빨간 신호등인지 파란 신호등인지를 구분할 줄만 알아도 엄청나게 의식이 각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의식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의식의 밝기에서, 사랑의 밝기에서 그걸 보면은 봐야 됩니다. 봐야 스탑이 되니까. 네. 빨간불이란 긴장감, 불편함, 불안과 걱정이었다. 나는 이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초록불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물 흐르듯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죠. 빨간불은 긴장, 불편, 불안, 걱정.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형성이 돼서 그게 나인 것 같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은 경험을 해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 긴장감을 경험을 하느냐? 불안과 걱정을 경험할 것이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삶에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행복한 경험을 하고 행복해지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 한 생을 태어났단 말이에요. 왜 행복을 그럼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밖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선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밖에서 일어났어도.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내 안에 불안감이 있을 때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같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흔들림이 아니라 내 안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연스러움, 편안함은 원래 나의 본연의 사랑이고 그 에너지 있잖아요. 순수한 에너지일 때는 편안함하고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릴 때 사건을 찾아서 여기서 재맥락을 해 주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내가 '엄마가 나를 동생 낳으면서 나를 밀어낸 것 같아. 버려진 것 같아.'라는 뭔가 느낌의 경험을 그때 믿음을 딱 가지고 오잖아요. 요거를 잡고 3살 이전의 사건을 잡고 이 경험을 하려고 해요. 버려졌다라는 거를 버려진 일은 없어요 사실은. 버려진 것 같은 느낌과 감정을 계속 경험을 해요. 그래서 버릴 것 같은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버리는 게 아닌데 '제가 날 버리는 건가 봐.'라고 내가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만나도 '저 사람이 날 버릴 것 같아.' 뭔가 이걸 느끼는 거고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다 '저 사람이 나를 버리고 버릴 것 같아.'라는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믿음 안에서 3살 이전에. 그래서 편안해야 되는데 3살 이전의 사건 때문에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이 잘 안 되는데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행복한 걸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행복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행복한 걸 원래 우리가 태어나서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행복함이 지워지고 고통이 나인 거, 고통이 행복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는 걸 알면 '어 내가 왜 그렇지?' 그거를 왜 찾아가겠죠. 왜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그 먼저 아는 거가 중요하고. 그래서 자연스러우면 그냥 편안하게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런 거를 봐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냥 제가 인제 어제 막 먹는 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 거를 이렇게 저를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저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불안할 때 뭐를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내면을 딱 보면서 순간순간 또 보면서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해요. 이렇게 명상하는 거 또 인제 순간순간 명상을 처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미간이나 어디 인제 단전이나 이렇게 딱 집중을 하고 거기를 이렇게 막 보면 막 생각들이 막 그러니까 좀 약간 생각이 많이 올라오고 약간 불안하거나 그럴 때는 생각이 더 올라와요, 그 믿음 신념에서. 그래서 막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막 오는데 어떨 때는 가만히 고요하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아무 생각 없는 그 순간순간 짧아요. 그게 짧은 게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쪼끔 있었던 게 점점 공간이 편안한 공간이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 있어요, 명상을 할 때.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게 쉽게 금방 되진 않더라고요. 편안하게 눈 감고 있다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있으면 뭐예요? 막 잡다구리한 생각 다 들어오잖아요. '아이고 어제 내가 그때 한마디 했었어야 되는데.' 막 있잖아. 막
"아이고 내가 했잖아." 막 이러면서 다음엔 한마디 해 줘야지." 하고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나 하면 이상한 생각하잖아요. 내가 막 억울해서 한마디 했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내가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 편안함과 자꾸 저도 이제 요새는 이제 아침에 뭔가 유튜브를 틀어 놓고 그랬었는데 가만히 안 틀어 놓고 가만히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면을 보면서 '내가 이게 움직임이 있나 어떤가? 그래 편안함을 유지해야 돼. 그래 한번 이렇게 생각 없이 있어 봐야지.' 이렇게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도 있잖아요.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래 인제 고요함, 순수함, 그게 원래 나의 본연의 순수하고 맑은 그냥 순수하고 고요한 상태가 본체. 사랑은 그냥 가만히 고요하대요, 순수하게. 요동치는 거는 감정이고 요동치는 건 가짜, 가짜 나. 진짜 나는 고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불, 초록불이 무엇인지의 느낌을 내가 알 때 아세요? 내 마음이 어떤가? 아시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나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야 스탑을 하죠. 스탑을 할지 계속 갈지. 네. 검정 샌들을 샀을 때가 떠올랐다. 온몸이 가뿐해지면서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손과 발이 뜨끈뜨끈해지는 느낌도 들었었다. 그것은 편안함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 몸과 마음이 답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 써야 되니까 표현을 했지만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것 같다. 이거는 편안함이 아니고 벌써 생각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식되는 순간 가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뜨끈뜨끈해졌다. 내가 가만히 있네. 무슨 생각이 있네. 생각조차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것 같은 근데 고요하고 뭔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게 쪼끔씩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예. 그래서 음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생각이 들어와서 인식을 하면서 내 몸에 느껴지는 거 인식을 하면서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또 이게 있죠.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제 글을 쓰셔야 되니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 그러고 보니 내 몸과 마음이 답을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몸과 마음이 뭔가 느낌이 의식에서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얼른 구두를 내려다 보았다. 신발에 달린 검정 리본이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마음이 호수처럼 편안해졌다. 잔잔한 기쁨은 물결처럼 온몸으로 퍼져갔다. 그 차이를 알겠어요. 이걸 샀을 때는 확실히 초록불이었다. 그 즐거움이 아직도 남아있는걸요? 서윤이 빙그레 웃으며 오른쪽 검지와 중지를 위로 세우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모은 뒤 손을 오른쪽 눈 앞으로 들어 올렸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헤빙 신호등을 사용할 때 이 동작을 취해 보세요. 사람 몸속의 에너지는 이마에서 코와 입으로 이어지는 몸의 중심을 타고 이동하죠. 몸속에서 에너지가 이 몸에서 이 몸이라는 이 물질, 마네킹이잖아요. 그쵸? 몸, 마네킹, 물질, 마네킹이거든요. 시체는 안 움직이죠? 여기에 생명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에너지가 들어와서 움직이게 되죠. 근데 저는 요새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막 걸어 다니면서도 '아 그래. 요새는 제가 인제 공부하면서 이게 시체면 가만히 있을 텐데 움직여. 움직이는 건 나한테 생명력이 뭔가 들어온 건데 그게 사랑이라 하는데 '아 이게 나도 사랑이고 온 모든 게 사랑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 친정엄마가 인제 내년 2월 되면 3년 되시는데요. 그전에는 중학교 1 학년 때인가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가 같이 살다가. 근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저희한테 보여주질 않아 가지고 시체 있잖아요. 그 시체를 제가 인제 3년 전 고때 이제 친정엄마 시체를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제가 쪼끔 늦어 가지고 돌아가시고 임종을 못 뵙고 인제 부산에서 인제 미팅이 있어서 막 달려갔는데 15 분인가 뒤에 지났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벌써 인제 이 엄마의 그 생명력 있잖아요. 그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이렇게 빠져나가신 상태에서 딱 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엄마 닮은 마네킹이 딱 누워 있는 거예요. 엄마 닮은 마네킹. 그러니까 이 생명력, 의식, 에너지는 빠져나가 계신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보고 요번에 7월 달에 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또 봤거든요. 그 보면서 아프실 때 어떤 생명력이 들어와 있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그다음에 이렇게 그걸 인제 요번에 커 가지고 그죠. 50이 넘어 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이 생명력이 들어와 있는 거. 근데 이게 내가 이 요 몸을 다 쓰고 갈 때쯤 되면 이게 인제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는데 이 몸에 어떤 이 생명력과 에너지가 싹 들어와서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너지가 눈으로 제일 소통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에너지가 쫙쫙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단전 쪽으로 해서 이 등줄기, 등 관리도 잘하면 도움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에너지가 이렇게 뚝 뚫려 가지고 소통이 되면서. 그래서 몸에 인제 코하고 입으로, 코랑 입으로 이어진다고 인제 하면서 이제 몸의 신호등을 갖다가 인제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이 몸에, 내 몸에 생명력, 에너지가 싹 흐르는데 뭐 다른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눈을 보는 거, 나보다 의식이 월등하게 높다거나 뭔가 그런 분들의 눈을 쳐다보는 거.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눈을 쳐다봐줘요.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의식을 꿰뚫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도 뭔가 좀 이렇게 걸리는 거거나 내 자신한테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똑바로 못 쳐다봐요, 눈을.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눈을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럼 눈을 쳐다보세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이렇게 회피하죠. 그리고 쳐다봐도 동공이 지미해요. 팀이에요. 왜냐면 수업을 할 때도 저도 뭔가 이제 걸리는 게 있거나 내가 솔직하게 뭔가 하기 싫을 때는요. 이렇게 뭔가 하나 막을 싹 쓰면서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막 있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막 잠이 오고 막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각성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제 정신 딱 차리면서 똑바로 선생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 근데 그게 진짜 똑바로 쳐다볼 때 반짝반짝반짝반짝하죠, 그 에너지가 빛이. 그래서 이 몸을 타고 싹 있죠. 이 눈에 제일 많은 에너지가 촥. 그러면서 저희 선생님은요, 그 호키스 박사님을 만나러 뵈러 갔을 때 눈을 탁 있죠. 처음에는 눈을 쳐다보시는 줄 몰랐대요. 그냥 막 손을 잡고 뭐 막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이게 이 물질을 이 물질 있잖아요. 이 물질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는 눈으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눈으로 소통을 쫙 있죠. 에너지를 느껴야 되는데 모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눈을 딱 봤는데 완전 눈을 딱 보시는 순간 막 에메랄드빛 바다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으시겠죠. 저도 뭐 설명을 하시는데 뭔가 진짜 편안함과 뭐가 쑥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 느낌? 뭐 그런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느껴보고 싶어 가지고 호킨스 박사님 모를 때 인제 제가 이 의식 공부한 지 1년 안 됐을 때 만나 뵈러 갔었고, 달라이 라마, 또 티벳의 달라이 라마를 또 만나 뵈러 갔었거든요, 2015 년도에. 근데 그때 본다고 눈을 자꾸 쳐다보긴 뵀는데 눈이 작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웃고 계셔서 그런지 이렇게 눈동자가 안 보시는데 그냥 어쨌든 눈을 쳐다보려고 제가 되게 많이 그랬는데, 모르게 이렇게 쫙 이렇게 소통되는, 그때까지도 아직 제가 뭘 몰라서 그런지 눈이 이렇게, 보셨어요, 사진? 달라이라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눈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소통해 보려고 막 그때 그랬었긴 했는데, 지금 뵈면 좀 더 자세히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좀 의식이 높으신 분들. 달라이 라마도 높으신데, 그쵸?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이 아니라 에너지는 이 안에, 내면에 눈으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러셨대요. 그래서 호키스 박사님 만나 뵈실 때. 네. 아하, 헤빙 모션이군요. 이제 대화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양손을 가지런히 무릎에 올린 채 서윤이 자상하게 일러주었다. 헤빙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도록 해주죠.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 나는 자신이 없어. 그럴 때 포기하고 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미팅을 하러 서울 갔는데 원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의식과 현재의식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무의식에서는 나는 자신이 없어. 그러면 이게 딱 안 맞는 거예요. 현재의식과 무의식이 딱 일치했을 때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어제 리더 사장님이 이제 안내를 이렇게 제가 하니까 리더분이 이제 따라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따라오시면 나머지 다른 분들도 또 인제 변하게 돼 있거든요. 예, 거기 인제 핵심적인 분한테 인제 포커스를 좀 맞췄는데 제 저는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를 저는 인제 쪼금 더 공부하면서 아니까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저는 거기다가 그 환경에서 스스로들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안내를 하러 갔는데 그 리더분이 그래도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원하는 대로 살질 않거든요. 원하는 건 있어요, 현재 의식에서. 그런데 무의식에서는 뭐예요?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이게 안 맞아떨어지는 거야. 어릴 때 상처를 자꾸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 부모님이 돈이 없고 부족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어릴 때 본 부모님의 그 모습, 들은 거, 본 거, 경험한 거를 지금도 현재 의식에선 '나는 부족하지 않아. 돈을 넉넉하게 벌고 싶어. 풍요롭게 벌고 싶어.' 하지만 어릴 때 이 부분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여기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의식에서 오랫동안. 이게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잊고 새로운 것을 무의식에 이렇게 탁 넣으러 가자고 얘기를 했죠. 마음이 변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원하는 게 이루어지려면. 그쵸? 예. 그래서 어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한껏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가장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내면의 목소리. 무의식에서 들려오는 그 감정과 느낌. 내 무의식에서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면, 내가 나의 무의식을 알 수 있다면 너무 웃겨요. 수업을 하잖아요.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요새 질문이 정말 많은데 질문이 뭐냐면 내가 하는 짓, 내가 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 내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래요. "내가 이거 왜 이랬을까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부터 인정하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모르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인제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질문도 안 할 것이고 그냥 가죠. 그런데 99.9% 오류라고 하잖아요. 태어나서 3살 이전의 사건으로 인해서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데 그거를 맞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진짜 내가 원하는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한 달에 월 1억씩 들어오는 건데 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제 내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때 이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듣기 전에 한 달에 월 1억씩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억 이라는 거를 일단 목표를 세워 놨는데 내가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처음에는 신나서 갔어요. 막 신나 가지고 가다가 10년 됐을 때 한계를 딱 느끼면서 '왜 여긴데 왜 여기까지 와서 스톱이 돼 있지?' 그냥 밖에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내면을 볼 수 없다면 내가 원하는 거와 지금 현재 현실 있죠. 현실과 여러분들이 맞게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딱 맞는가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1억 이었어요. 삶에서 1억 이라는 돈을 벌고 싶었는데 내가 한 2천, 3천 에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아직 반도 안 갔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내가 잡은 도구는 그 이상 1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한국에서도 뭐 6-7억씩 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여기 2-3 천에서 멈췄지?'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췄는데 희망이 있어서 갈 거야.'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왜 내가 지금 원하는 거와 지금 하고 있는 현실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내가 원하는 게 안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이제 찾아서 헤맸던 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서울 가서 의식 아카데미 선생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밖에서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내면에 있는 에너지가 이게 발현이 돼서 밖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발현이 되다가 멈춰 버린 거죠, 내면에서. 그래서 어디가 막혔나, 고속도로가 어디가 이렇게 막혀 있는지 그거를 찾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찾으면서 엄청나게 또 확장이 됐죠. 엄청나게 확장이 됐어요. 근데 인제 지금 또 뭐요? 더 확장이 될 시기가 됐어요. 엄청 그전보다는 더 많이 확장될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내면에서 내가 '원래 내가 이게 아니다.'라는 가짜 내가 나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나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뀌려고 하니까 뭔가 또 바뀌면서 좋은 것도 있으면서 이중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바뀌어서 좋은 것도 있으면서 '원래 나는 이건데.'라고 해서 불안해하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이쪽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이 더 긍정이기 때문에 긍정이 더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더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지 지금 그걸 잘 보시면서 내면을 자꾸 찾아 들어가셔서 어릴 때 찾아 들어가시면 다 뭐예요? 어릴 때 3살 이전에 사건이 생겨서 그 사건, 쇼크 받았던 거, 그래서 내가 잘못 그건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은 지금 어른이 돼서 이해가 된다 하지만 어린아이로 세팅되어 있는 그 에너지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세팅되어 있던 게. 그래서 이게 안 맞아요. 어른으로서 이해는 하지만 무의식과 이거 무의식에 있어요. 어린아이가 사건이 있었던 거는. 현재 의식에서는 내가 어른이 된 상태에서 하는 거랑 안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 3살 이전의 사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찾았는데도 이게요. 어제 인제 저희 그 딸하고 잠깐 있으면서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뭔가 이제는 쪼끔 더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밖으로 가던 게 저희 딸이 밖으로만 막 보는 게 쪼끔 온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고 뭔가 이런데 그게 그러면은 "내 거 문제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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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이러는 게 이렇게 밖으로 막 갔던 게 뭔가 카톡방에서 누가 이렇게 탁 나가는 걸 그걸 보고 내 느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나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내 느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가던 게 약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발전이 있죠.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느낌이 어디서 찾아야 돼요? 3살 이전의 사건. 엄마가 돌 됐을 때 아빠랑 싸워서 나를 외면하고 탁 나갔을 때 뭔가 나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혼자 느낀 거예요. 엄마는 전혀 거부한 적이 없어. 근데 거부했다. 나를 버렸다. 뭔가 막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 느낌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걸 경험을 해요, 살아가면서. 근데 경험했는 것들을 지금도 경험을 한다. 계속 살아가면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계속.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경험을 할 거예요. 남편한테도 시아버지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다 경험을 해서 "여기서 자꾸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쪼끔 밖으로 가던 게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있죠? 이야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이렇게 들어도 자꾸 밖으로 가죠? 밖으로 가요. 저도 이게 10년 걸렸다니까요.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게 작년 12월 달에 베트남 갔을 때 물고기 보고 감정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판단 분별하고 있는 저를 보고 사람들이 참 내 안을 보고 나를 봐야 되는데 밖의 세상을 보고 판단 분별한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는 네 물고기, 잉어 보고서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나는 나쁜 뜻으로는 나쁜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판단 분별하는 게. 그 세상을 보고 그냥 저걸 보면서 내가 평화로운지 울렁거리는지 뭔가 있잖아요. 그걸 봐야 되는데 저 잉어는 의식이 높을까 말까 이런 걸 하다가 '네 거를 봐라.' 하는 느낌으로 탁 이렇게 받았을 때 그때 저는 제일 충격적으로 뭐가 탁 왔어요 그때.
베트남 갔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꾸 점점 내면을 보려고 하는데 아직 밖으로 보죠. 그런데도 빨리 조금 보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내면을 보셔야 돼요. 내 내면의 목소리, 내면의 느낌, 내면의 감정,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밖에 일어나는 일은 다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 느낄 수 있는 거. 네, 오늘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복을 느껴야 되고요. 기쁘고 내가 사랑이구나, 편안함을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라는 걸 써서 찾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요. 네,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 기쁘게 있잖아요. 있으셔야 되고요. 누구를 만나든 행복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행복